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지난 2012년 MBC의 171 파업. 당시 MBC의 홍보국장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사측의 왜곡된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임기를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파업 뒤 이진숙 후보자는 MBC 최초 여성 임원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MBC의 주식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은밀히 만나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문건에서도 드러난 MBC 민영화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보도본부장 시절엔 세월호 보도 참사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에 이어 선박과 승객이 가입한 보험금 액수를 계산하는 보도를 내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민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조급증 때문이었다는 희대의 보도 참사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조급증이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2019년 이준숙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를 지냈고 앞선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출마를 시도했습니다. 극단적 정치 성향을 숨기지 않으며 현 정권과의 코드를 맞춰왔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12구 이태원 참사 이틀 뒤 이 후보자는 MBC와 KBS가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최근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메모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맞닿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는 영웅이란 제목의 글에선 박정희 공항, 박정희 대학 하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등 극우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소추를 피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언론인과 경영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MBC 기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대전 MBC 사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특보로도 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는 MBC 노조 탄압에 전면에 섰던 인물이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본부장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에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탄핵 카드로 막아섰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연단에 섰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을 흉기로 표현하며 노동조합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게 문제라는 현 여권의 시각을 되풀이한 셈이지만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모든 노동조합은 스스로 상급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이 MBC 보도에 압력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지도 않은 압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적대적인 노동관을 드러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의 홍보국장으로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했던 그의 발언은 훗날 확정된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이라는 대법원 판결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판이 거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가짜 허위 뉴스로 규정했습니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심의와 대대적인 언론사 압수수색 등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기자들의 그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이제 방송 장악 또는 방송에 대한 탄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빼놓고 해당 사안들이 보도됐다는 것으로 방송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김홍일, 이동관 등 전임 위원장들의 탄핵 사유이기도 했던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에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건데 정작 추천된 후보자를 7개월 넘도록 방치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임기 종료를 앞둔 공영방송 3사 이사진에 대해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 3법과 무관하게 기한 내 교체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권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